안녕하세요. 임용주입니다. 드디어 고전에서 배우는 부모의 품격이 나왔습니다. 고전에서 찾은 육아의 지혜를 부모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쁘고요. 책에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더 성장하는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은 더 반가우실 거고요. 글쓰기에 대해서 또 관심 있으시다면 귀 쫑긋 기울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작가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교사 안쌤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초등교사 안상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초등국어 교과서 필수 주제 40일 다루도록 구성한 책을 쓰셨어요. 네, 맞습니다. 40일간 어떤 건가요? 우선 학교에서, 즉 초등학교 국어 쓰기 영역에서 네. 필수적으로 다뤄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학년들은 1권으로, 고학년들은 2권으로 분리를 했었는데요. 왜 제가 이걸 썼냐면 학교에서는 사실 쓰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학생이 대략 20명이면 선생님들께서 물론 한 명씩 다 봐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글쓰기가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학생 입장에서는 쓰기를 귀찮아하다 보니까 이것을 학교 말고 집에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 싶어서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핵심 주제로 이렇게 다루었고요. 네. 40일로 한 이유는 아이들이 습관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초등학생들이 보통 습관을 잡으려면 짧은 친구들은 한 달, 긴 친구들은 2달간 지속해야 습관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달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40일로 이제 주제를 구성하여서 꼭 다뤄야 되는 핵심 주제를 이렇게 2권으로 분리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 40일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얘기는 빼놓을 수 없는 환경인데 현재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직접 손으로 글을 써보는 거, 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저는 사실 AI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 초등학생들과는 아직까지는 밀접한 관련이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글쓰기를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는 힘, 그 다음 2번째는 생각을 정리하는 힘, 마지막 네. 3번째가 표현하는 힘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막상 글을 쓸 때에는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무엇을 쓸까? 어떻게 쓸까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네. 사고력이 확장되고 그 네. 사고력을 바탕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AI에 투입을 해버리면 그냥 투입한 대로 바로 결과가 나와버리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숙제 끝났다, 글쓰기 다 해버렸다만 되지 사실은 사고력은 아무런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AI는 그냥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동시통역이랑 AI가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영어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회사에서든 대학에서든 면접에서든 영어는 필수 능력으로 하는데 실제 쓰고 있는 것과 그 다음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 일기로 써볼게요. 놀이공원에 갔다 왔다고 써줘 하면 AI가 정말 기가 막히게 써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이 아이의 경험이 아니라 허구적 글을 써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부모를 또 만져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AI보다는 아이가 진짜 손으로 사고하면서 그 사고를 표현하는 힘은 손쓰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째 표현력이 글로 써보는 표현력을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요. 그렇다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글쓰기 습관 형성법 노하우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자기도도 학습이랑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도 크게는 2가지 정도를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나마 좀 자발적인 방법, 2번째는 비자발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의도적으로 습관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 말로 하는 활동들을 조금씩 글로 하는 활동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서 냉장고나 거실, 집에 잘 보이는 곳에 약간 학급 게시판처럼 가정 게시판을 만드는 거예요. 네. 큰 종이도 괜찮고 화이트보드도 괜찮습니다. 그럼 가정에서 뭔가 행사가 있을 때 오늘 저녁 메뉴를 외식하거나 아니면 배달시켜 먹을 때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쇼핑을 할 때 원래는 뭐 먹을래? 라고 했던 것을 그냥 글로 적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항상 말로 했던 것을 글로 옮겨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냥 적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햄버거, 피자 이렇게 적으면 끝이잖아요. 네. 그럼 부모님께서 만족할 수 없으니까 밑에
이유도 같이 적고 네. 그것을 왜 먹고 싶은지, 다른 사람 음식보다는 내 음식이 꼭 먹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아이가 생각보다 쓰기가 힘든 것이 아니네? 내가 말로 했던 것을 그냥 글로 적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로 인해서 조금 글쓰기가 부담스럽지 않고 습관이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살짝 조심스럽긴 하지만 글쓰기가 습관 잡히려면 글쓰기를 써야 되고 글쓰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제 글쓰기 시간이니까 글 써봐 라고 말하면 딱딱하네요. 아이들은 뭘 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독서나 수학 같은 경우는 이미 독서 시간도 있고 수학 문제집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글쓰기도 꼭 제 책이 아니더라도 진짜 아이들이 쓰고 싶어하는 주제들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책 하나 있으면 아이들이 부모님께서 글쓰기 시간이야 라고 했을 때 짧게는 5분이든 길게는 10분, 20분이든 뭔가 내가 할 것을 찾아서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방법이 어렵다면 두 번째 의도적으로라도 글쓰기 시간을 꾸준히 마련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 쓰는 거 생각만 해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재미없어 하거나 부담스러워 할 때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라는 팁이 있으면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진짜 부모님께서 궁금해 하시면서도 정말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글쓰기를 정말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 싫어하는 친구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는 조금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약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꼭 길게 적을 필요 없어. 또는 글쓰기는 사실 정답이 없어. 그냥 너의 생각을 적는 것이야. 그러니 짧게 적어도 괜찮아라는 기본 바탕이 있어야 아이들이 그나마 조금 덜 부담스러워합니다. 글쓰기 하면 네. 왠지 몇 줄은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네. 네 생각을 그냥 쓰면 돼.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때요? 오늘 지금 너 기분이 어때? 또는 네. 글쓰기 하자고 할 때 어떤 기분이야? 그러면 싫어, 부담스러워, 잘 쓸지 몰라, 잘 쓸까 걱정돼. 그러면 그래, 그거를 쓰는 거야. 글쓰기를 하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다.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고민된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그대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글쓰기가 어렵다면 저는 말하기, 대화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말하기냐 또는 글쓰기냐인데 네. 아이들은 생각보다 말은 잘하고 부모님과 있으면 더욱더 시끌벅적하게 말을 잘합니다. 네. 그럼 부모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네. 글쓰기가 잘 아니라 이런 건 어떻니? 그때 감정은 어땠니? 그때는 어떤 기분이 들었니?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그 중에서 핵심 단어들만 몇 가지만 선정해서 이제 그 단어들을 바탕으로 아이에게 글쓰기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럼 그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아이들이 그나마 괜찮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질문을 하실 때 조금 열린 질문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열린 질문이라는 것은 네, 아니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든 아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정답이 있을 수 있는, 즉 정답이 없는 글쓰기 주제를 주는 것이 아이들이 그나마 덜 부담스러워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글쓰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스마트 기기가 나와요. 네. 자, 스마트 기기에 빠져 사는 아이들 네. 많죠. 엄청 많습니다. 네, 이 고학년으로 아이들. 갈수록. 고학년으로 갈수록. 네. 여기 빠지면 사실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거잖아요. 네. 이 스마트 기기에 빠져 사는 아이들이 많은데 글쓰기 활동하고 이걸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난제일 것 같아요. 네. 좀 방법 좀 알려주시지요. 실제 학교에서도 네. 아이들이 하교 시간이라고 하죠. 네. 인사 딱 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딱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교실에서 나가자마자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친구도 많고 집에 가면 더욱더 심해지겠죠. 저는 우선 한 가지가 먼저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약속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죠.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너 이제 스마트폰 그만하고 글쓰기 하자라고 해버리면 글쓰기는 스마트폰을 방해하는 활동이 되어버려요. 아이들이 더 감정이 그쵸? 나빠지죠. 나빠지겠죠. 스마트폰에 대한 약속을 먼저 정해주시고 네. 저는 그나마 권장하는 것은 스마트폰과 연관된 글쓰기입니다. 아, 이거 좀 어렵긴 한데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몰입해 있고 빠져 있다가 갑자기 다른 주제를 확 틀어서 그 활동을 하면 무조건 싫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 아이들이 빠져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네. 뭐 SNS든 아니면 남학생이면 게임이든 여학생이면 뭐 아이돌이든 대중문화든. 그럼 남학생으로 예를 든다면 열심히 게임하고 있던 것을 어떤 특정 시간에 멈췄을 때 그럼 그 게임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처음 하는 사람에게 그 게임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소개해보라든지 반대로 부모님께서는 왜 내 게임을 하는 걸 싫어하실까? 이렇게 게임과 관련된 글쓰기로 나아가시는 것이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이돌 좋아한다면 그 대중문화를 소개하는 거 사실 어른들은 잘 모르잖아요. 몇 명인지 왜 좋아하는지 각각의 등장인물이 어른들이 보기엔 비슷하지만 네. 아이들한테 그 말하면 완전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소개하고 또는 노래 가사가 정말 작곡가, 작사가들이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작사를 개사해 본다든지 충분히 글쓰기 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있던 그 주제를 자연스럽게 연관된 주제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나마 덜 반감을 살 수 있고요. 그렇군요. 부모님께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관심사를 조금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방법을 해보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건의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했을 때 수업이 끝나자마자 휴대폰을 꺼낸다는 그때 그 기분을 한번 글로 써보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탄사와 감격 그런 스러운 순간을 잘 맞습니다. 표현할 수 있을지 뭐 신난다, 기다렸다 또는 그걸 켜니까 내가 날아갈 듯 했다 뭐 등등등 막 직유법도 나올 것 같고 그래요. 네. 글쓰기를 시키는 것보다 부모님께서 직접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다. 이것도 부모님들 머리 아프시죠? 내가 직접 글쓰기를 보여주다니. 그런데 분명히 재미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모님께 덜 부담되지만 이것이 글쓰기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지 않고 본인만 하면 이거는 나만 해야 되는 공부구나, 어른 되면 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부모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면 글쓰기가 꼭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평생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조금만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깜짝 이벤트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추천드려서 정말 큰 그 인기를 얻었던 것인데요. 포스트잇 같은 곳에 간단하게 아이에게 쓰는 편지나 응원한다는 마음이나 잘 자라서 고맙다는 마음을 아이가 학교 갈 때 또는 학원 갈 때 필통 속에 넣거나 책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학원에 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딱 필통을 여는 순간 부모님이 편지가 적혀 있으면 약간 그날 하루는 마음이 찡하면서도 정말 신나서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 쉬운 글쓰기 활동이잖아요. 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럼 이 친구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하기보다는 똑같이 포스트잇에 적어서 부모님께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 이거는 같이 쓰기 활동이 되는 겁니다. 네. 부모님께서 이 포스트잇이 약간 오글거린다 싶으면 아이가 자는 시간 동안 카톡 쓰시는 겁니다. 카톡이랑 문자도 사실은 글쓰기 활동인데 네. 글쓰기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답형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부모님께서 그냥 차분하게 10분 정도만 생각하셔도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쁜 문장으로 카톡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아이가 다음날 아침에 딱 열었을 때 카톡이 단순히 정보 전달이나 친구 연락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조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글쓰기 활동이 되는 도구겠구나 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일기나 또는 여행을 갔을 때 같은 주제로 아이도 글쓰기를 하고 부모님도 쓰는 겁니다. 같은 특정 시간을 정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글쓰기는 굉장히 나열식이고 단순할 거예요. 어디 갔다, 뭐 먹었다, 참 맛있었다.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거예요. 이 장소를 왜 선택했는지, 이 여행에서 어떤 걸 느껴주고 싶은지 주제가 달라집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른들이 쓴 거를 보면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겠구나. 나도 다음번에 이렇게 써봐야지. 엄마 생각을 이랬구나 하면서 아이의 생각이 확장되거든요. 네. 부모님께서 여행 갔을 때라도 딱 특정 기간만 같이 써보시면서 아이와 글을 공유해 주시는 거, 이것을 두 번째 활동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네. 같이 글쓰기를 했는데 나오는 성과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완전 부모님이 다를 거예요. 네. 좀 더 상세하게 뭐 가격은 어땠고 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뭐 참 기뻤고 뭐 이런 네.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도 결국은 글쓰기라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가르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글쓰기도 일단 지도를 좀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했는데 사실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또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주의해서 아이들에게 글쓰기 지도를 좀 할 수 있는지, 지도라는 말 하니까 굉장히 벌써부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렇게 교수님처럼 자녀들의 글쓰기 지도나 수학 지도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선 저는 존경합니다. 그렇죠. 가르치기가 정말 힘들지만 그 화나는 마음을 꾹 참으시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하고 계시지만 아이를 위해서 굳이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조금만 변경해 주시면 좋은 방법인데요. 그래, 활용하세요. 첫 번째는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도와줘야 된다. 두 번째는 고쳐줘야 된다. 네. 세 번째는 평가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도와줘야 된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글쓰기 시간에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첫 문장, 그 중에서 첫 단어거든요.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첫 문장을 못 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약간 답답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 활동을 해야 되니 첫 문장이든 뭔가 첫 단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써보는 거 어때? 그럼 아이는 좋아 하면서 이렇게 글 쓰거든요. 뒤에 것은 아이가 쓰지만 큰 틀을 부모님께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같은 글쓰기가 왔을 때 첫 시작에서 또 고민하게 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의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도와주신 거 충분히 대화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화로 이끌어주시는 거 좋지만 아예 알려주시는 것은 안 된다. 네. 두 번째는 고쳐줘야 된다인데요. 고쳐줘야 되는 거 맞죠. 다만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맞춤법과 글쓰기는 별개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넘어가 주자는 거죠. 네네. 네. 글쓰기이기 때문에 글 쓰는 방법을 도와줄 수 있지만 네. 맞춤법까지 도와주면 아이들이 글 쓰다가 돼인지 아닌지 이 글쓰기의 사고를 확장해야 되는데 이 맞춤법 틀에 갇혀서 약간 사고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쳐주는 것은 우선 글 쓰고 나서 그 이후에 따로 맞춰주시면 좋고 네. 맞춤법은 고학년 되었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맞춤법만 몇 가지 추려서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세 번째가 가장 어려운데요. 네. 글 쓰는 것을 보았을 때 부모님의 반응과 리액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배워보자. 네. 정말 글이 이제 허무맹랑하고 어떻게 이런 글 썼을까라는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선은 재밌게 독자의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그 다음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글로서 칭찬해 주면 가장 좋지만 만약 글이 없으면 정말 잘 쓴 문장 한두 가지는 있어요. 그럼 그 문장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그 문장에 도저히 없으면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단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 단어, 어떻게 이 단어를 생각했니? 엄마 생각도 못했는데 라면 아이들은 다음번에 글 쓸 때 내가 평소에 쓰지 않았던 단어를 써보려고 한다거나 한두 문장, 어디서 봤던 좋은 문장이 있으면 가지고 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리액션 반응이 중요하다. 단, 세 가지 다 하셔야 된다. 아이들이 글쓰기를, 이 글쓰기가 안 좋은데 무조건 칭찬만 하고 우쭈쭈 해주시면 아이 글쓰기는 늘지 않는다. 그래서 충분히 칭찬하고 반응해 주시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흘렀을 때 이 글을 다시 써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도와 격려와 네. 칭찬과 뭐 이걸 정말 조화를 잘 이루어주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이가 쓴 글을 굉장히 맛깔나게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네.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부모님이 글쓰기 지도를 한다는 거 생각하면 머리가 조금 아프시긴 하겠지만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실에서는 충분히 지금 현재 가능하지 맞아요. 않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 글쓰기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학년에서 긴 글은 어렵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1학년에서 자음과 모음을 배우고 단어를 만드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요. 2학년이 되어서야 이제 문장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학년 때에는 다양한 긴 글을 쓰는 것보다는 생각한 바를, 내 말을 글로 바꾸는 활동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주 쓰는 단어만 글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글쓰기를 보시면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무엇을 했다?
정말 재밌었다. 다음에 또 하고 싶다. 음식이 나오면 정말 맛있었다. 다음에 또 먹고 싶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쓰는 단어가 재밌었다, 맛있었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그렇군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저학년 때에는 재밌었다를 다양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 즐거웠다. 네, 즐거웠다, 신났다, 설렜다, 유쾌하다 이런 단어들을 최대한 많이 익숙하게 하면 네네. 아이들이 글 쓸 때 꼭 맛있었다, 재밌었다 말고 다양한 것들을 쓰려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학년 때에는 긴 글보다는 다양한 어휘와 함께 말을 생각한 바를 글로 바꾸는 것, 그것을 습관시켜주면 중학년, 고학년 때 그 실력이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네. 우리 작가님께서 책에서 감정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네. 정말 이 감정이 풍부한 친구들, 요걸 잘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이 글의 품격이 달라지잖아요. 네. 좀 어떻게 도와주면 감정 표현을 좀 더 풍부하게 그러면서 그것을 글로 쓸 수 있을까요? 감정이 사실 저희 감정도 잘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더더욱 심하거든요. 다양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감정 카드라는 것도 있고 사실 이모티콘 보면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이모티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슬프다, 아까 말씀드렸던 즐겁다, 신나다, 슬프다가 아니라 그것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어휘들을 알려주시고 감정을 네. 알려주어야지 아이들이 제때 맞는 감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단어를, 즉 감정을 다양하게 알더라도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바로 글을 쓸 때 또는 질문하실 때 감정, 너 그때 기분이 어땠니가 아니라 플러스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에 갔다라고 말하면 단순히 아이들은 재밌다라고 끝낼 거잖아요. 네. 그럼 놀이공원의 상황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놀이공원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 기분 어땠어? 네. 당일날 갑자기 비가 온다면 어떨까? 또는 놀이공원 갔는데 입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기다렸을 때 기분 어땠어? 또는 무서운 거 탔을 때는 어땠니? 네. 맛있는 거 먹을 때는 하면서 같은 상황이더라도 전, 중, 후가 있고 놀이기구라도 무서운 놀이기구, 재밌는 놀이기구, 신나는 놀이기구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을 함께 제시한다면 아이가 글 쓸 때 그 상황 제시하고 감정을 제시하고 자연스럽게 이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지루하다라는 네, 표현도 할 수 있을 맞습니다. 거고요. 지루하다, 네. 뭐 무서웠다 이렇게. 네. 그러면 한 문장에 끝날 것들이 자연스럽게 세 문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감정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고 글쓰기도 늘어날 수 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어떻게 질문해 주느냐에 따라서 네. 아이들은 무한 상상을 하는 거죠. 네. 왜? 그 상황이라면 어떨까?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네. 뭐 놀이기구 사람이 없는 그런 조금 네. 적은 곳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또 상상력도 많이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입시에 논술형 평가가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아우, 참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나 하지만 사실 뭐 기초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어떤 습관을 길러 주어야 미래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지 알려주시죠. 네,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초등뿐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수행평가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 네. 수행평가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객관식이나 단답형이 아닌 서술형, 아이들의 생각을 적는 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을 최대한 많이 적어보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중고등학교 갔을 때 논술이 되는데 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처음 등장하거든요. 주장하는 글쓰기, 설득하는 글쓰기가 초등 고학년에서 나옵니다. 주장 설득. 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은 지금까지 일기와 독서력만 쓰고 있는데 거기서 나열식으로 쓰는 것이 익숙한 상황에서 갑자기 논설문이나 주장문을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약간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글쓰기의 유형인데 부모님께서는 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글쓰기 썼잖아. 어머. 이것도 써봐. 네. 가 되는데 완전히 다른 건데 아이들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사실 주장하는 글쓰기, 설득하는 글쓰기, 토의 토론 다 배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쉽지만 쓰는 시간이 살짝 부족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글쓰기랑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저학년 때 내 생각을 말했다면 고학년 되어서는 내 생각에 플러스 근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허, 네. 네, 근거가 정확해야 되고 왜 내 그 생각을 하게 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바꿔주는, 즉 설득해야 되려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출처가 필요하죠. 객관적인 거. 네, 객관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설득하는 글쓰기와 주장하는 글쓰기를 조금 늘려주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이권에서는 이 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쓰는 방법과 써야 되는 이유,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를 책에 담았었습니다. 기대됩니다. 정말 글쓰기라는 것이 생각만 해도 부모님들도 어떻게 엄두가 안 날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뭔가 보여.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길잡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작가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